지난 회차 엔딩이 정말 역대급이었죠. 울컥하는 감정과 여운이 정말 오래갔는데요. 어떤 사랑 고백보다도 설렜던 상사맨 프러포즈. 엔딩 맛집 정말 인정입니다. 매회 흥미진진한 태풍 상사 3화 짧은 요약과 4회 예측 시작해볼게요. 태풍의 촉은 정확했습니다. 대방섬유가 폐업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고 우여곡절 끝에 원단은 지켜냈죠. 하지만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너지는 회사가 속출하던 그 시기에 신용으로 하룻밤 안에 창고를 빌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비싼 이태리 원단이 길바닥에 던져지고 차에 밟힐 뻔한 그 순간 태풍은 온몸을 던져 원단을 지켜냅니다. 이 장면은 태풍의 성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경우에라도 회사를 지켜내겠다는 주인의식이 피어나는 상징이요. 이제 원단은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지켜내야 하는 회사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도 창고가 구해지지 않자 태풍은 텅 빈 주차장에 요금을 지급하고 그곳에 잠시 원단을 쌓아두게 되죠. 추운 길바닥에 앉아 원단을 지키면서도 아무것도 못 가져가. 라며 결의를 다집니다. 다음날 간신히 창고를 구한 고머진과 구명관이 태풍에게 달려옵니다. 창고를 빌려준 것은 다름 아닌 표바코 회장이었죠. 창고는 너무 낡고 허술했지만 대안이 없기에 결국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드디어 한숨 돌리나 싶었지만 고난은 끊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락을 돌려봐도 팔 데가 없는 거예요. 재고는 쌓이고 자금은 바닥나고 이 상황에서 오미선이 반품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지죠. 이에 차선택 차장은 과연 반품을 받아줄까? 라며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태풍의 흥정력 하나는 진짜 사장감이었어요. 수수료가 15%면 2배인 30%를 부르자. 그래도 안 받아주면 시장의 반값으로 풀겠다고 하자라고 한 건데요. 원단이 시장의 반값에 풀리게 되면 원단 업체에서도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인 거죠. 게다가 환율이 올라 수수료를 30% 지불해도 회사는 오히려 이익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태풍의 예상대로 반품 제안이 통하고 태풍 상사는 잠시나마 희망의 불씨를 다시 붙입니다. 폭풍우 치는 밥, 회사의 밥줄을 지키기 위해 한마음으로 달려온 직원들과 힘을 합쳐 원단을 지키고 밤을 꼬박 새운 아침,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태풍의 생일을 축하하죠. 바로 태풍의 생일이 태풍 상사의 창립 기념일 하루 전날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였죠. 그리고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표바코의 불공정 계약으로 원단을 다 털린 건데요. 태풍이 표바코를 찾아가 항의해보지만 세상에 이런 계약서가 없어. 달라진 그의 태도에서 애초에 함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원단도 회사도 뺏기게 생겼죠.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 무너진 직원들, 차선택과 직원들은 태풍에게 폐업 신고서를 건네며 회사를 떠나버렸어요. 바로 그날 밤 태풍은 오미선의 집 앞에 나타납니다. 바로 화제의 엔딩 장면이죠. 줄 게 있다며 내민 명함 한 장엔 사원이 아닌 사장 태풍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막 사장이 되었는데요. 태풍이 폐업 신고가 아닌 회사의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꾼 건데요. 그렇게 회사의 창립 기념일에 다시 또 창립 기념일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미선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직원도 돈도 팔 물건도 없지만 태풍 상사의 상사맨이 되어주시겠습니까? 태풍의 제안은 정말 너무 설렜어요. 오미선은 벅차오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죠. 이 장면이 감동적인 이유는 앞에서 쌓아온 서사에 있어요. 저는 진짜 좋다고 느꼈던 장면인데요. 원단을 다 뺏기고 괴로워하던 태풍의 생일날 밤 야근하며 두 사람만 회사에 남아 있었죠. 그리고 미선이 태풍에게 생일 축하한다면서 장미꽃 한 송이를 건넵니다. 다른 선물도 아니고 장미꽃이에요. 알다시피 태풍의 꿈은 장미꽃으로 상징될 수 있어요. 나만의 장미를 만들겠다던 태풍의 꿈이 있었죠.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잠시 접어뒀던 그 꿈을 미선이 건넨 거예요. 그리고 그날 태풍은 미선의 꿈에 대해 알게 되죠. 태풍이 미선에게 포기했던 꿈이 뭐냐고 묻자 보조 말고 내일 하는 회사원 상사맨 같은 이라고 답합니다. 결국 미선과 태풍은 가장 힘든 순간 서로에게 꿈을 건넨 겁니다. 꿈을 품은 두 청춘이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펼쳐나갈지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럼 4화 한번 볼까요? 4화에서는 무너진 회사를 다시 세우려는 청년 사장의 첫걸음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 팔 물건을 찾아 부산으로 가죠.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슈박의 대표 박윤철입니다. 뚫리지도 않고 타지도 않는 이 미친 내구성의 안전하에 흥분한 태풍은 슈박의 공장으로 따라가서 선결제 조건으로 싼 값의 물건을 받아오려 합니다. 5만 원에 팔아도 5배라며 신나하는 태풍과 달리 미선은 냉정하게 당장 취소하라며 태풍을 나무라죠. 하지만 이건 그냥
그냥 취소하라는 말보단 성급한 결정을 되돌아보기 위한 상황일 듯해요. 감과 안목, 상사면으로서의 자질은 분명히 있지만 아직 실무에는 약한 태풍이 또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후에는 브레인 미선과 태풍의 공조로 더 좋은 조건으로 안전하를 사들이고 이를 팔기 위한 두 사람의 고군분투가 펼쳐질 것 같아요. 주임님, 나 재밌어요. 라는 태풍의 말처럼 미선도 이제 사원에서 주임으로 승진을 했고 더 이상 커피나 타던 보조가 아닌 진짜 회사원으로 활약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죠. 지난 회차 표박호 회장에게 뺏긴 원단을 찾아오는 건데요. 일단 사화 예고를 보면 고머진 과장이 표박호 회장의 직원과 만나서 두툼한 돈 봉투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 사실 이미 예견돼 있었죠. 사실 생각해보면요. 창고를 찾았다고 얘기한 것도 계약서를 얼렁뚱땅 보던 사람도 그리고 낡은 창고에 이의를 제기하는 태풍에게 눈치 챙기라면서 곧바로 도장을 찍은 것도 바로 고머진 과장이었어요. 회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기저귀가 문운하면서 두 아이의 아빠가 되는 가장의 걱정을 내비쳤던 만큼 아무래도 돈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배신은 오래갈 것 같진 않습니다. 비오는 창고를 지켜냈던 그날의 아침 밥 먹으러 가면서 태풍이 고머진 과장에게 내민 손이 저는 어떤 암시 같았거든요. 어색하게 손을 잡고 걸어가던 두 사람의 뒷모습처럼 뒤늦게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된 고머진 과장이 태풍이 내민 손을 잡고 다시 태풍 상사로 돌아오겠죠. 그 과정에서 태풍이 원단을 찾고 표박호 회장에게 한 방 먹이는데 어떤 역할을 해줄 것 같은데요. 사화 예고에 보면 표박호 회장이 도자기를 깨면서 직원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보여요.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아마도 태풍이 과거의 계약서를 뒤져서 표박호의 불공정 계약서가 계획된 사기임을 밝혀내고 고마진 과장도 양심선언을 하면서 돈 받고 계획에 동참했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결국 계약서는 무효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태풍 상사는 원단을 되찾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머진 과장은 태풍이 다시 내민 손을 잡고 태풍 상사에 돌아오게 되겠죠. 원단 일은 일단락 됐지만 회사의 미수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고에서 보인 것처럼 태풍의 가족은 집도 뺏기고 길바닥에 나앉는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미선의 집에 잠시 얹혀 사는 신세가 되면서 두 사람의 케미는 집과 회사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3화에서 사모님 소리는 못 들어도 나쁜 년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던 엄마의 그 말처럼 양심적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모습이 그려지겠죠. 어쨌든 이 드라마는 어떤 최악의 순간이 와도 그걸 뚫고 나가는 이 청춘들의 희망을 보여줄 것 같아서 매회 정말 반짝반짝합니다. 여러분은 태풍상사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초보사장 태풍은 어떻게 또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뇌피셜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태풍상사 3화 리뷰 그리고 4화 예측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